화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목소리가 더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지금 목소리가 더 잘 들리시나요? 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음질은요? 음질은 앞에 거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음질로 하겠습니다. 뭐 더 크게 말할게요. 지금 9분 들어오셨고 한 번 더 들어오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우선 지금 한 분이 지금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누가 안 들어오셨지? 오은성님께서 안 들어오셨네요. 우선은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 회장님 공동 호스트 만들어 드렸으니까 오늘 캡처 부탁드리고 그런 다음에 오은성님 들어오시면 초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프랙티컬 컴퓨터 비전 위크 6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그동안 한 거랑 다른 주제죠. 그동안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저번 주에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주제인 제너레이티브 딥러닝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딥러닝 종류는 정확히 아니지만 모델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모델의 종류에는 이해가 잘못됐어요.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해야죠.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있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짚고 넘어갈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이제 간단해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리는 것처럼 이제 분류를 할 때 분류나 회귀를 할 때 특히 회귀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죠. 조금 변형된 방법을 좀 쓰긴 하지만 그걸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봤던 뉴럴 스타일 모델, 뉴럴 네트워크들이 대부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속하는 것이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분류에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 알려드릴게요. 통계학에서 배워보면 지금 어떤 집합이 있다고 쳐요. 집합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뭐 0.2, 0.7 이런 어떤 집합이 숫자 집합들이 있다고 합시다. 숫자들의 집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X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숫자가 7이래요. 자,
그러면 x는 이 집합에 속하냐 안 속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집합은 속하냐 안 속하냐라고는 좀 뭐라고 하고, 이 집합이 무한집합이고 이렇게 합시다. 무한집합이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5, 0.2, 0.7이 속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 무한집합에 속한다고 했을 때, 무한집합 A에 이 집합이 속한다고 했을 때 x7은 이 집합 A에 속하냐 안 속하, A의 원소이냐 원소가 아니냐라는 문제를 풀려갑시다.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7 차이가 있다면 8이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차이가 다른 차이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x는 7은 무한집합에 A에 속하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과정이죠.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7이 안 속한다는 거는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절대값이 작은데 x7은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속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생각법이에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생각법은 좀 달라요. 무한집합 A의 분포를 먼저 확인을 해요. 무한집합 A의 분포는 뭐 표준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합시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거를 통해서 뭐 마코브 모델링을 사용을 하든 뭐 베이지안의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아니면 뭐 어쨌든 다양한 것 베이지안 쪽에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깁 샘플링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 표준정규 분포가 0, 1이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합시다. 그럼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표준정규 분포를 이제 생성을 했는데 이 표준정규 분포에다가 x는 7이 속할 확률이 0.25가 되지 0.05보다 작기 때문에 x는 7은 0.0보다 작기 때문에 x는 7은 이 무한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생각 방법이에요. 이것도 어떤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A에 속하냐 안 속하냐에 대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죠. 이제 딥러닝 쪽에서는요. 이건 통계학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제너레이티브는 이제 이쪽 분류보다는 이제 생성 모델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생성하는 딥러닝에다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컴퓨터 비전은 사실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뭐 그런 거에 훨씬 더 그동안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컴퓨터 비전에서는 좀 적게 다뤄요. 겐즈가 그 예외고요. 좀 큰 예외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학기나 아니면 이제 따로 자연어 처리를 따로 이제 배우신다면 자연어 처리에서는 거의 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언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해당하는 언어에 대한 분포를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정확히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이랑 같냐? 이거는 X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은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러닝으로도 가능해요. 이걸로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이 어떤 분류 작업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등의 딥러닝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티브보다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델 차이에서는 이렇게 모델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을 따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이라는 이 매우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은 이거는 사실 조금 더 다른 거를 바로 공부하고 할 수는 없는 책이고요. 실제로 좀 딥러닝을 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컴퓨터 비전에 대한 제너레이티브 딥러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에 대한 제너레이티브 딥러닝, 그리고 음악 쪽에 대한 제너레이티브 딥러닝. 그러니까 정확히 인공지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어떤 인공지능이 창조를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매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케라스로 설명을 해놓은 매우 좋은 책입니다. 겐진 액션도 좋아요. 겐진 액션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페인트 부분만 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노이즈 중에서 컴퓨터 비전에 해당하는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시얼 네트워크에 대한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놓은 방법론 책이에요. 이론도 있지만 저는 이론보다는 좀 어느 정도 케라스나 아니면 파이토치나 아니면 텐서플로우로 어느 정도 설명을 되어 있는 책들을 샀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저는 사고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넘어갈게요. 자, 이거에 해당해서 제가 좀 하나 참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딥러닝에서 부담당자를 맡고 계시는 최정윤 12기 최정윤님께서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 중이신데요. 크로스 플랫폼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고요. 제목을 아직 못 지으셨어요. 크로스 플랫폼이 아마 또 말이 좀 틀릴 거예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대부분 파이썬이랑 R을 같이 쓴다 뭐 이런 말인데 하여튼간에 해당 정확한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그림이 있고 글이 있으면 글에서부터 그림을 갖고 오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글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니면 그림이 있으면 줄글을 생성을 해내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한번 최종님께 한번 연락을 취해 보시고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최종님께서 어느 정도 인원을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 용기를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이게 논문이 하나 있긴 한데 이 논문을 가지고 좀 저희가 프로젝트화를 하면 이제 책을 지을 때 예를 들면 뭐 해리포터 책만 봐도 영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림이 없잖아요. 그 그림을 이제 그려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어떠한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우선 그건 제 생각이고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는 아마 만약에 이 방법을 택한다면 저는 자연스레 잘 몰라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고 1번 방법 둘 다 하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1번 방법을 한다면 이제 그 겐지를 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번 쪽으로 가시면 이 정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우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제가 너무 바쁘지만 않았으면 저도 이거 하고 싶네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없으시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뉴럴스타일 트랜스퍼입니다. 뉴럴스타일 트랜스퍼는 두 모델 중에서 뭘 사용할까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사용을 할까요?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할까요? 확실히 이거는 확실히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이에요. 이거는.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이 두 종류 모델 중에서 무슨 모델을 사용을 할까요? 아무나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면 지목합니다. 혜윤님?
추,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하나 찍으시면 돼요. 전 위로 찍어보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요. 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맞습니다. 오늘은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에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사용을 하는 딥러닝을 할 거예요. 모델은 이걸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대부분 이제 겐지에 속하는 거고, 오늘은 좀 겐지랑은 좀 다른 주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티브 딥러닝,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 말고도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딥러닝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도 어떠한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트랜스퍼 러닝이나 오브젝트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대부분 뭐 자료가 300개 정도밖에 없다. 모델은 좀 큰 모델이어 가지고 한 2만 장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고양이 강아지 사진이 300장밖에 없다. 그러면 트랜스퍼 러닝을 불러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배웠고, 이 300개도 만약에 이제 오브젝트 아우멘테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뭐 이거를 겐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왼쪽으로 돌리거나 뭐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원샷 러닝을 원샷 러닝이래. 이러한 개수가 적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배웠어요. 자, 그런데 한 장밖에 없다면요. 가장 이 한 장밖에 없는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경대학이 아니신 분도 있으니까 고려대학교 정문에 뭐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고려대생인지 고려대생이 아닌지에 대해를 파악을 하는 인공지능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트 오브젝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고려대생인지 고려대생이 아닌지는 얼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얼굴 한 사람당 한 명 하나씩만 가지고 그 사람이 고려대생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고려대생이 아닌 마지막 딥러닝에서 뭐 잠시만요. 오늘 말이 안 나오네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마지막이 시그모이드 함수로 끝나는 yes or no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얼굴만 가지고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저희가 한 방법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한 마지막 노드가 다 있고 마지막에 하나만 고려대생이 아니다. 나머지는 뭐 혜윤님, 수빈님, 윤진님, 잠시만요. 뭐 그렇게까지 뚝뚝뚝뚝뚝 나가는 엄청나게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던가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뭐 생성할 수 있다고 칩시다. 고려대생이 한 10명밖에 안 돼가지고 10명밖에 안 돼가지고 생성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죠? 그거를?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사진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려대생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찍고 싶다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혜윤님 사진 1000장을 구하고 재찬님 사진 1000장을 구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장밖에 안 찍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저 지금 목소리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한 장밖에 대부분 사진을 한 장만 제출을 하라고 할 거고 그 사진 한 장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은 좀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있고, 오늘 끝나고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논문 자료랑 동영상 자료를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은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방법대로 안 하고 요즘은 이제 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라 하지? 페이셜 키포인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키포인트로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그 논문에 해당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뺐어요. 자, 오늘 저희가 말할 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예요. 자,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한 어느 정도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뭐냐면 맞다. 오늘 사진을 준비한다는 걸 잊어버렸네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낫죠. 잠시만요. 이거를 제공을 한다는 거를 깜빡했네요. 잠시만요. 네, 좋은 자료입니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진이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 별이 빛나는 밤이죠. 그러면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스타일에 맞게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둘이 합친 건 아니에요. 화풍은 화풍만 가져왔어요. 잘 보면. 왜냐면 뭐 이걸 뭐지 이게 빌딩인가 나무인가 하여튼 간에 이거는 지금 여기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 그림은 스타일만 갖고 왔어요. 여기서 나타내는 그런 빌딩들이랑 나무들이랑 이거 풀들이랑 이건 그대로 갖고는 왔는데 그 그림 자체를 하는 스타일만 바꾼 거예요. 그쵸? 그런 거를 이거를 구현을 하는 게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는 뭐냐? 이걸 우리가 왜 생성을 해야 되냐? 뭐 정확히 이 그림이 정확히 진짜 쓸모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이제 언젠가는 아니라 벌써죠. 인공지능이 자기만의 어떤 사람은 화풍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화풍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 연구 흐름 중에 가운데 부분이라는 거죠. 매우 재밌습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참고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빼먹었어요. 준비를 하는 거를. 잠시만요. 좋은 자료가 안 보이네요. 다음에는 나중에 첨부를 해드릴게요. 제가 찾는 자료를. 이게 뭐냐면 재작년에 2019년 2학기 때 제가 처음 쿠벡 들어왔을 때 이제 한 조가 뉴럴스타일 트랜스퍼를 동영상에서 구현을 했어요. 이 동영상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2019년 fall이라고 그거 GitHub에다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논문들이랑 그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시면 거기는 없지만 아마
그 자료 어딘가 있어요, 제 컴퓨터 안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동영상을 통과제리 같은 동영상 같은 통과제리라는 동영상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통과제리 동영상에 나의 별에 빛나는 밤을 화풍을 넣은 거예요. 그럼 그 동영상이 이제 그 화풍에 맞게 바꿔가지고 동영상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매우 재밌죠. 그리고 제가 지금 동영상을 보면 그리고 요즘 연구 분야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 요즘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를 리얼타임에 이제 구현이 가능해져 가지고요. 그 게임 같은 거 만들 때요. 게임 디벨로퍼 개발자를 실제 한두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게임 개발자가 이제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게임 개발자 중에 예를 들어 중간 컷신 같은 거를 찍으려고 하면 그 컷신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만들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모델 가지고 그거를 대충 찍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대충 찍으면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맞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스타일 트랜스포를 입히면 그게 이제 3D 애니메이션처럼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매우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런 비디오 영상 처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뉴럴 스타일 트랜스포에 대한 이제 의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남았지.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서도 여러 사진을 요구하지 않아요. 컨텐트 사진 하나랑 컨텐트 사진이 실제 사진 하나랑 그다음에 스타일이 반영될 그림, 그 별에 빛나는 밤, 그 그림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새로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이거는 제너레이티브 딥러닝이고 겐지는 다양한 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진을 요구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두 사진, 그러니까 인풋이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컨브넷이 정확히 뭘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혜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것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딥러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갖고 오지는 않아요. 오늘도 일단 랩을 할 건데 오늘 VGG 19만 VGG 16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VGG 19만 쓸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정확히 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가지고만으로도 이런 유로 스타일 트랜스포가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화면에 띄운 자료는 제가 1주차나 2주차에 올렸던 그 케라스 창조자가 하는 딥러닝 그 책에서 5단원 자료들 다 올려드렸어요. 그 단원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몇 분들 그때 그걸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여쭤보셨는데요. 자, 거기에서 5.4에서 보면요. 활성화층을 시각화하는 거랑 필터를 시각화하는 거가 이제 1번이랑 2번이었고 세 번째가 그 필터 위치를 활성화층의 그림에서 위치를 시각화하는 게 3번이었죠. 3번은 필요 없고 오늘 1번이랑 2번을 볼게요. 이거는 랩에서 안 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가지고 돌아가셔서 참고를 해보세요. 특히 2번인 필터층을 시각화하는 것은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액티베이션을 보면 자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제일 5번째 층이에요. 이게 5번째 층. 5번째 층에 해당하는 5번째 층에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층이 나오잖아요. 이거 128개 이렇게 있다 채널이 이제 128개 있다 칩시다. 그럼 이제 각 채널을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층이 이렇다 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다시피 그때 고양이 사진인데 이 고양이 사진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 눈으로 고양이 사진이다라는 걸 파악할 정도로 보여요. 고양이 사진들이. 그러니까 필터링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했고 그 채널이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볼 수는 있죠.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지금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채널을 보면 뭐가 더 어두운 부분이냐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 첫 번째 채널을 보면 테두리, 그러니까 좀 약간 강렬한 테두리들이 나타냈던 부분들을 이제 그 필터가 그 채널이 인식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채널들을 이제 계속 필터를 입혀요. 필터를 계속 필터해 가지고 계속 컨버넷을 해줘요. 컨볼루션을 해줘요. 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고양이의 형태 자체가 계속 없어집니다. 근데 고양이층이 나타내는 것은 아직 그 필터가 나타내는 것은 확실히 뭐 의미는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얘는 지금 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 고양이의 귀가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채널이겠죠. 여기는 그 고양이가 눈이겠죠. 눈이라 칩시다. 여기 이건 잘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채널들을 고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눈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계속 내려가지고 여기에서부터는 어쨌든 계속 이게 없어져요. 계속 형태가 불분명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아예 불분명하죠. 지금 이거는 맥스 풀링 2D8면 엄청 아래층인데요. 그러니까 상위층이죠. 정확히 말하면 상위층인데요. 그런 층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양이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복잡해졌어요. 그림이. 그런데 뭐 이거 저는 거의 지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서는 뭐 왼쪽 귀랑 뭐 왼쪽 눈이라고 칩시다. 여기 이 활성화층은 뭐 이거는 이제 고양이의 모양이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칩시다. 이제 이 활성화층들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각 활성화층은 각 그 사진에서 중요한 부위들을 갖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눈, 코, 입 정도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뭐냐면 이런 모양이 있냐 아니면 왼쪽에 뭐가 있냐 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뭐 대각선이 있냐 오른쪽 대각선이 있냐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필터를 봅시다. 필터에서는 이걸 더 잘 반영을 해요. 필터에서 보면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어떤 필터에서는 질감을 보여줘요. 이 질감들이 뭐냐면 이 필터가 나타내는 걸 보면요. 이거는 지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 고양이 사진에서 가져온 거라면 이 필터를 시각화할 때는 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2000가지 사진을 갖고 오고 그 각 해당하는 한 필터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건 상위 쪽에 있는 필터인데, 아니, 하위 필터인데, 한 필터 안에서 이런 모양, 그 필터가 뭘 나타내는지 쭉 가져왔더니 그 필터에 해당하는 그림들은 다 이렇더라 라는 소리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 필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나무 껍질 같은 그런 질감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 필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오은성님 들어오셨네요. 이런 필터가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지금 다음 좀 상위 필터를 좀 볼게요. 상위 필터를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아까랑은 좀 비슷한데 지금은 뭐 좀 더 조밀한 그런 패턴들을 찾는다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그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 고쳐면 되죠. 그 필터들이. 네, 이런 것들을 어떤 필터는 그러니까 그 필터랑 이 활성화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복잡한 형태를 필터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갖고 오고 그 형태들을 활성화층에다가 입히면 그 필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그 필터가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위층에 있는 필터가 어떤 한 필터가 고양이의 귀가 있었다고 칩시다. 상위층에 있는 귀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방금 나타냈던 이런 모양이 있다고 생각한 거를 이 활성화층은 나타내 준 거예요. 그거를 더 여기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노란색으로 좀 크게 나타내 준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뭐 이렇게 매우 가느다란 긴 고양이 뭐라고 하지? 그 코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그 코털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활성화층 안에서요. 코털이 아니고 뭐죠? 코털이라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는 위스커인데 한글로는 뭔지 모르겠네요. 갑분싸.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걸 활용해가지고 뉴럴스타일 트랜스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뉴럴스타일 트랜스포에서 뭘 집어넣는 거냐면요. 이 그림이 비슷하다는 건 아는데 스타일이 같냐는 해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고양이를 나타내는지 개를 나타내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사진이랑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림이랑 같은 걸 나타내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는 매우 쉬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배운 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돼요. 그런데 화풍이 같냐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화풍이 같냐는 필터들을 보면서 필터들에 대해서 같은 필터에 대해서 이런 필터가 있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경우에 보면 해를 나타내는 필터가 있다고 칩시다. 해를 나타내는 필터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아래쪽으로 봐서 노란색을 나타내는 필터들이 많다고 칩시다. 그 스타일에. 이 노란색에 대한 이 필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그림과 스타일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질감이 나무 껍질 같은 이런 필터들에 대해서 활성화층이 좀 더 밝게 빛난다면, 그러니까 활성화층에 대해서 값이 높은 값들이 계속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굵은 직선들이 많다는 필터에는 활성화층이 값이 낮다면, 아까 봤던 거에서 빛이 적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거에 대한 화풍이고, 이 화풍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이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둘을 비교를 할 때 둘 다 많고 적으면 그 두 그림 둘 다 그럼 화풍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화풍은 인공지능에 제시된 스타일 이미지에서는 이런 것 이게 많고 이게 적은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이제 제너레이트된 그림에서는 이게 적고 이게 많으면 화풍이 다르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저희가 만들어낸 뉴럴 스타일 트랜스포에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20분 동안 공식을 좀 배울게요. 공식 네. 자, 그 코스트 펑션을 구현을 해가지고 이 코스트 펑션이 좀 적게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커스트 펑션이에요. 전체적인 커스트 펑션이고 이거는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컨텐트 로스 웨이트라고 합니다. 컨텐트 커스트 웨이트. 베타는 스타일 커스트 웨이트예요.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그림을 나타냈을 때 사진이 있고 별이 빛나는 밤에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 나온다면 새로운 그림이 나온다면 그림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반영을 할 그 진짜 사진은 컨텐트고 그림은 스타일이라고 하고 새로운 그림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각각 따가지고 C, S, G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대해서 커스트 펑션이 적용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이 커스트 펑션이 제일 낮은 그 그림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컨텐트 J 컨텐트 SCG는 이 컨텐트랑 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같은 그림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같은 형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커스트 펑션이고요. J 스타일 SG는 SG 스타일이랑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대해서 스타일이 같냐 아니냐에 대한 커스트 펑션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쓸 거예요, 글씨를.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다 수식을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 그 수식 삽입하고 수식이 있다는 건 아는데 파워포인트에다가 그 뭐 위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J 컨텐트는 컨텐츠 작은 글씨라고 싶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적을 겁니다. 검은색. J 컨텐트는 수식이 2분의 1. 2분의 1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가 사실 하나만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논문에서는 알파랑 베타 둘 다 지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알파랑 베타 둘 다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라고 하면요. A는 액티베이션이에요. 액티베이션이고 AL은 액티베이션 at layer L 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컨텐츠 이미지를 어떠한 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넣었다고 합시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 C를 넣었어요. 잠시만요. 여기다 C를 넣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만요. 여기에서 다양한 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층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G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그 필터 파라미터도 다 똑같은 고정된 모델에서 하나의 같은 레이어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ALC가 되고 ALG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이거는 지금 사실은 3차원이죠. 이거를 1차원으로 줄여요. 1차원으로 줄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차이를 구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한 중간쯤에 나타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림이면 바퀴가 있냐 뭐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이걸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필터에 대해서 차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J 컨텐트 CG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문제는 스타일 커스트 펑션이에요. 스타일 커스트 펑션 훨씬 더 복잡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층마다 나타내는 질감이 다르고 그 질감을 저희가 나무 껍질이더라도 그 나무 껍질 말고도 그 상위층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 껍질을 모여서 만든 나무 껍질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하위층에 있는 가로 나무 껍질이냐 세로 나무 껍질이냐 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 커스트 펑션은 아까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스타일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정의를 correlation between activations across channels 라고 합니다. 이거 정확히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채널이 한 채널에 대해서 어떤 한 채널에 대해서 수직적인 게 맞냐를 나타내는 한 채널이 있고 두 번째 채널은 오렌지냐라는 걸 나타낼 수 있냐고 보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값들이 그 활성화되는 값이 비슷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크면 S가 크면 G도 커야 되고 S가 작으면 G도 작아야 된다. 이건 말씀드렸죠. 이걸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코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코릴레이션이라고 정확히 부르는 게 아니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정확히 말을 하자면 그램 매트릭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수학과 분들은 아마 이걸 배운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뭐냐면요. 아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let A, L 이거 똑같아요. 그 레이얼 L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갖고 왔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I, J, K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I는 height, J는 width, K는 채널입니다. 3차원이니까요. 한 레이어가. 이걸 activation at I, J, K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브랜 매트릭스는 뭐냐면 GKK, 는 자, 이건 뭐냐면 GKK는 그 한 채널이에요. 그죠? 왜냐면 K는 채널을 나타낸다고 했었으니까요. 그 채널에 대한 한 채널마다 그램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마다 L, S가 있다고 칩시다. 스타일 그램 매트릭스니까요. 그러면 여기 G는 이 G가 아니에요. 다른 G예요. 그램 매트릭스를 딸 때 G인데 좀 표현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지? 그램 이렇게 합시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IJK
L, S랑 A, I, J, K, L, S랑 자, K가 채널 K랑 채널 K, 콤마가 있어요. 그럼 채널 K에다가 한 채널 K랑 한 채널 K, 콤마랑 이걸 갖고 와가지고요. 이거를 각 같은 부분에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층이 잘 활성이 됐냐 안 됐냐를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IJ는 고정시키고 그 IJ에 대해서 그 모든 NH랑 NW 그러니까 모든 하이트랑 모든 위스에 대해서 이걸 다 구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크면요. 잠시만요. 이 값이 크면 이 채널 K랑 K 콤마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비슷한 거를 나타내는 거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치면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대부분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대부분이고 소용돌이라고 칩시다. 채널 K가 파란색이고 K 콤마가 소용돌이라고 칩시다. 그럼 둘 다 큰 값이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 활성화층에 대해서 각 필터가 나타내는 것은요. 그럼 이게 둘 다 비슷하다면 이 그램 KK는 큰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 G도 이 같은 KK에 대해서는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공부할 때 G도 마찬가지로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J 스타일 L SG는 그러니까 SG에 대해서 그 레이어 L을 스타일이면 이거는 E, N, H, N, W, N, C 이거는 그 층에 대한 레이어랑 위스랑 채널 개수예요. 제곱을 구하고 모든 K와 모든 K 콤마에 대해서 그램 매트릭스를 구한 거에 대한 차이를 많이 어렵죠? S, G, K, K, L, S를 해줍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램 매트릭스 정의는 GKK, 는 LS에 대해서 한 레이어를 고른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레이어에 대해서 모든 하이트랑 모든 위스에 대해서 각 활성화층을 한 정해진 그 채널을 고정시키고 K와 K 콤마로 고정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L, S를 구하고 이거를 J 스타일 그 레이어에 대해서 커스트 펑션을 구한다면 E, N, H, N, W, N, C, L, L 왜냐 레이어마다 다 다르니까요. 하이트, 위스 그런 것들은 채널은
해가지고 또 모든 K 값들에 대해서 또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차이를.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레이어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몇몇 레이어를 골라가지고 그 한 층에다가 하면 부족해요. 그래서 몇몇 레이어를 또 골라가지고 또 해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J 스타일 SG는 따로 있는 거예요. L 그 만약에 각 층에 대한 레이어, 각 층에 대한 웨이트예요. 뭐 층을 5개 정도 고른다고 칩시다. 그 19개의 레이어 줄 중에서 왜냐면 저는 이따가 VGG19를 쓸 거기 때문에 19개의 레이어 중에서 5개를 택했다면 그럼 그 5개를 택했던 거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가 있어요. 이따가 랩에서는 모든 레이어마다 공통적인 웨이트를 부여하겠지만 웨이트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스타일, L, SG를 해가지고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J 스타일이에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탈 베리에이션 코스트 펑션이 있는데요. 토탈 베리에이션 코스트 펑션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다가 요즘 좀 더 공부를 하자면 여기에다가 원래 가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J 토탈 베리에이션 코스트 펑션이 이거는 그냥 G만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만 하면요. 대부분은 잘 되는데 특히 이걸 좀 안 쓰고 싶으면요. G를 처음부터 C랑 같이 표시를 해놓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G를 완전히 그냥 빈 그림 아니면 그냥 랜덤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랜덤 그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는 가끔씩 완전히 이상한 그림 돼버릴 수도 있어요. 뭐 자동차 하늘에 떠다닌다던가 뭐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뭐 말이 그냥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에포크를 많이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렸어도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잘 그린 그림이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매우 그냥 간단한 함수가 있어요. 근데 빼도 사실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뺐습니다. 이번에 뺐고 이따가 랩 할 때는 간단하게 추가는 할 텐데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 질문. 저 하나만 할게요. 네네. 그 아까 나중에 말씀해주신 J 스타일 SG 거기서 웨이트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웨이트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정의할 때 말씀해주신 베타랑은 다른 애인가요? 네, 베타는 이따가 JG를 할 때요. 그 J 컨텐트 CG를 구하고 J 스타일 SG를 구했다면요. 그러면 그 스타일을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림에 대한 초점을 둘 것이냐 정도 알파 베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나타냈을 때 알파랑 베타 저희는 이제 화풍이랑 그림 자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겠죠. 그런데 이 웨이트는 여기에 나타나는 람다 웨이트는 그 각 층에 대해서 저희가 고른 5개의 층이 있다면 이 각 층에 대한 웨이트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차이를 나타내기 힘들죠. 왜냐하면 저희가 각 층에 대해서 뭘 나타내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타내면 나타내지만 당연히 근데 모델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웨이트는 잘 안 건드려요, 사람들이. 대부분 알파, 베타를 건드리고 이 웨이트는 대부분 거의 튜토리얼 등에서도 대부분 0.2로 고정을 시켜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있는데, 네네, 컨테스트 커스트 펑션에서요, 네. 길이 제곱 앞에 시그마 L 안 붙어도 되나요? 잠시만요. 콘텐트 커스텀 모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컨텐츠 여기에서는 그 따로 그 합이 안 썸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모든 채널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더한 거고요. 여기서는 레이어를 저희가 하나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채널에 대해서 상관없이 다 그냥 한 벡터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빼는 과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선택하는 그 레이어 자체는 그냥 저희가 하나 고르는 거예요. 대부분 딱 정확하게 중간층을 골라요. 대부분은 모델에 있으면요. 대답이 아, 됐을까요? 하나만 고르는 이유가 있나요? 어... 같이 논문을 읽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논문 저희가 이번에 끝나고 시비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부했던 컴퓨터 비전 논문들에 대해서요 실질적인 구현을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유지님도 매우 고맙게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셨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GitHub 같은 거 정리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15분까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저 지금, 잠깐 자랑하자면, 제가 몇 분들한테는 예전부터 자랑을 했던 데스크탑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근데 데스크탑에서 아직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우선은, 지금은 노트북으로 마이크를 켜놓는 상태에서, 약간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저희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기 쉽도록 텐서플로우보다는 케라스 코드로 쭉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케라스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마지막에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은 텐서플로우 걸로 가져야 되는데 텐서플로우 옵티마이제이션은 케라스에 해당하는 텐서는 K 텐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K 텐서는 인식을 못한다. 라고만 계속 그게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보긴 해봤는데 결국 시간을 다 못 찾아서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텐서플로우를 조금 위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텐서플로우도 대부분은 텐서플로우 그 케라스 텐서플로우 케라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텐서플로우 2부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텐서플로우 2.0부터 텐서플로우에다가 케라스 API를 구현이 가능해졌죠. 그래가지고 아마 코드는 대부분은 비슷해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CPU랑 GPU 둘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 간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처음에는 여기서 볼 수 있었처럼 고려대를 좀 쓰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고려대 말고 그냥 파리스를 했어요. 아마 이따가 수정을 하면 금방 수정이 될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요. 금방 수정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냥 파리로 하겠습니다. 파리 사진이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뭐가 되겠어요? 베이스가 되겠죠. 컨텐트 이미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스타일 이미지가 될 테고요. 대부분 튜토리얼에서 이거를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스타일을 확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요. 네. 우선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거 두 개를 갖고 왔고요. 지금 이거는 이거를 지금 베이스라 했어요. 지금 코드가 좀 달라요. 여기 베이스라고 했고 이게 스타일은 그대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싱크가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몇 개를 좀 할게요. 지금 프로세스 이미지는 간단하게 뭐냐면 이미지 링크가 오면 이미지에 대한 링크가 오면 이미지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해주는 건데 이미지 엔로랑 그거는 나중에 하는 것 같고요. 이미지 엔로즈랑 이미지 엔콜즈로 그 둘이 액티베이션 개선을 할 때 정확히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둘 다 사진을 같은 크기로 조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조정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디멘션을 1을 하나 더 추가해줘요. 그냥 디멘션이 3차원이잖아요. 이거를 앞에다가 그냥 이거를 그냥 4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MP Expand Dims를 사용을 해주고 이거를 VGG 19에 맞게 프리프로세스 인풋에다가 VGG 19에다가 넣을 수 있게 이미지를 한 번 더 바꿔줍니다. 디프로세스 이미지는 그걸 반대로 해주는 것 뿐이고요. 자, 그램 매트릭스는 여기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몇 개 가져왔는데요. 자, 그램 매트릭스 함수는요, 저희가 아까 개선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램 매트릭스를 구할 때는요, 그거를 x에다가, 자, tf 트랜스포즈는 x가 3차원일 때 0, 1, 2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0, 1, 2는 뭘 나타내냐면 대부분 height, width 채널이잖아요. 그죠? height, width 채널인데 height, width는 저희가 고정을 시켜주고 height, width를 뒤로 보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0, 1, 2인데 가정이 이 부분을 웨이트 부분을 앞으로 당겨준다라는 함수입니다. features를 tf reshape를 해줘가지고요. 이거를 x를 그냥 x를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tf reshape를 웨이트만 채널만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하이트랑 위스는 벡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벡터로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3차원, 2차원으로 바꿨어요, 지금. 그런 다음에 그램을 지금 TF 만뮬은 뭐냐면 다시 닷 프로덕트 구해주는 거거든요. 닷 프로덕트를 피처즈랑 그다음에 그 피처즈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거에 대해서 그걸 구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램 매트릭스가 나와요. 선형대수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시겠죠? 스타일 드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좀 확대를 시키고 싶었는데, 네. 자, 스타일 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타일이랑 컨비네이션을 넣었을 때, 자, 방금 어떤 그램 매트릭스에 대해서 스타일을 구하고, 그램 매트릭스의 컨비네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채널을 지금 3개만 고르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시간 때문에. 근데 이 채널 숫자는 조금 더 많이 해도 돼요. 사이즈를 전체 다 해도 돼요, 채널을. 사이즈를 이미지 앤 로즈랑 이미지 앤 콜즈에 대해서 하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여기서부터는 S랑 C를 빼고 그거에 대해서 제곱근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합쳐주는 거죠. 각 채널마다. 컨텐트 로스는 그걸 아까 했었을 때 베이스랑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그 피처 이미지를 갖고 왔었을 때요. 그러니까 베이스에 대해서 그 한 층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행렬을 바꿔준 걸 다 갖고 오고 컨비네이션도 마찬가지로 다 갖고 왔을 때 그걸 컨비네이션에다가 베이스를 바로 뺀 다음에 그걸 다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는 이따가 이거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그 X가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로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G19 모델을 지금 가져오고 이미지넷이랑 include subverse 이거 저희가 트랜스퍼 원링에서 많이 보는 함수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아마 5.4 단원 제가 옛날에 제공을 해드렸던 5.4 단원을 공부를 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케라스에 대해서 그 케라스 모델에서 모델 레이어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서머리 모델을 갖고 오면 TF 서머리 제공 안 하죠. 그죠? TF 서머리는 제공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델 서머리 네, 이렇게 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19개의 층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블럭이 5개예요. 모델 VGG19를 보면 컴포넌트 2개를 해주고 거기에다 풀링 레이어 해주고 컴포넌트 2개 해주고 풀링 레이어 해주고 그 다음부터 4번 해주고 풀링 레이어를 해주고 이 과정을 5번까지 해주는 게 지금 그 VGG19인데요. 이 VGG19에 대해서 각 레이어들마다 이 레이어 네임이랑 레이어 아웃풋 얘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블럭 1 컨브라는 키를 가지고 밸류는 non 64라는 것을 각각 가져주는 아웃풋 딕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아웃풋 딕트에 대해서 이거를 케라스 모델이라는 걸 피처 익스트랙터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는 좀 더 많이 어려워요. 케라스에 대해서는 케라스 안에는 모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모델은 저희가 그동안 사용을 했던 시퀀셜 모델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델이에요. 아웃풋이 19개가 되는 거예요. 19개의 뉴런이라는 게 아니라 19개의 층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뭐 블록 1 컴브 1에 대한 그 아웃풋은 이 아웃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아웃풋이 나오고 각각 여기 VG19에다 넣으면 마지막 것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각각 층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피처 엑스트랙터를 를 사용을 하면 지금부터는 이 피처 엑스트랙터 가지고 각각 층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 넣으면 그 각 층에 대해서 그냥 그걸 갖고 나오기만 하면 되겠죠. 이 층만 필요하다면 피처 익스트랙터에다가 인풋을 넣어주고 나온 값들 중에서 블럭 1 컨브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와서 그거를 쓰면 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우선 전체적인 러스를 구합니다. 자, 저희가 그러기 전에 먼저 레이어를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구한 레이어, 제가 고른 레이어는 컨텐트 레이어는 블럭 5 컴브 2 레이어를 골랐고요. 스타일 레이어는 블럭 1부터 블럭 5 컴브 1까지 구했습니다. 스타일 레이어 네임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5개 고른다고 했었잖아요. 스타일
펑션을 했을 때 레이어 5개를 그럼 저희는 지금 뭘 한 거냐면요. 각 블럭마다 제일 첫 번째 블럭 1 conv1, 블럭 2 conv1, 블럭 3 conv1, 블럭 4 conv1, 블럭 5 conv1을 갖고 온 겁니다. 컨텐트 레이어 네임은 컨텐트에 해당하는 그 레이어를 설정해 준 건데요. 저희는 지금 블럭 5 conv2를 사용했는데 블럭 5 conv2도 되고 앞에 거를 선택하면 좀 문제가 좀 많아지고요. 중간, 후반 좀 블럭 5 저는 하면 블럭 4도 괜찮고요. 네.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결과값을 보고 원하는 거를 조금 이제 바꿔주시면서 튜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컴퓨터 로스를 볼게요. 컴퓨터 로스는 첫 번째, 로스를 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TF0, CF0 이거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건 그냥 로스를 0으로 해놓고 이걸 텐서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왜 이렇게 텐서는 어려워지냐, 계산이. 보시면 다 TF로 시작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TF를 좋아하느냐? 왜 numPy를 사용을 하지 않느냐? 간단해요. 텐서플로우는 C++에서 만들어진 패키지죠. 애초에 numPy가 없는 부분에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numPy보다 함수가 훨씬 더 많아요. 텐서플로우가. 그렇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랑 numPy는 둘 다 멀티 다이멘셔널 어레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은 가지지만 둘이 다르고 그리고 호환이 안 됩니다. 서로. TF로 바꾸는 함수가 있긴 한데 어레이를 텐서로 바꿔주고 텐서를 어레이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긴 한데 그거 잘 안 돼요. 에러 엄청 많이 납니다. 자, 컴퓨터 로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각 베이스 이미지랑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랑 컨비네이션 이미지를 각각 그 아까 만들었던 어디니 피처 익스트랙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넣어줘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인풋 텐서라는 4차원 텐서를 바꿔주고 거기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라야 되니까요. 이 컴퓨터 로스를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이미지가 계속 바뀌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커뮤니케이션 이미지만 바꾸고 베이스 이미지랑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는 텐서로 고정시켜놓으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우선은 인풋 텐서로 고정을 시켰어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TF 펑켓은 뭐예요? 베이스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 컨비네이션 이미지를 합치는데 그 합치는 거를 한 차원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합치죠. 근데 엑시스 0이라고 해주면 그냥 첫 번째 엑시스에다가 해주는 거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4차원으로 다 바꿔줬잖아요. 그 4차원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다 아무것도 없는 차원일 거잖아요. 그냥 3차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4차원이잖아요. 그걸 이제 3개 3차원이 들어가 있는 4차원으로 바꿔주는 것 뿐입니다. 피처즈는 지금 피처 익스트랙터에다가 인풋 텐서를 지금 여기다 넣어줘 가지고 지금 이제 모델에서 19개의 층을 갖고 있는 그 3차원을 넣어가지고 19개의 층에 대한 결과값이 다 들어있는 피처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로스를 생성을 해주고, 로스는 이제 처음엔 0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레이어 피처즈에 넣어줘가지고, 피처즈 컨텐트 레이어 네임 해준 다음에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베이스 이미지 피처즈는 저희가 지금 첫 번째가 베이스 이미지가 0이고,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가 1이고, 컨비네이션 이미지가 2가 되겠죠. 인풋 피처즈 각 층에 대해서 0, 1, 2를 차지하겠죠. 컨텐트 로스는 스타일 필요 없기 때문에 0이랑 2만 사용을 해가지고 레이어 피처즈에서 0이랑 2를 한 다음에 컨텐트 로스를 해가지고 컨텐트 로스에서 아까 컨텐트 로스 함수 정해줬죠? 그 컨텐트 로스에다가 각각 넣고 그런 다음에 컨텐트 웨이트를 아까 위에서 이미 생성한 컨텐트 웨이트를 밑에 있나요? 컨텐트 웨이트가? 위에 있습니다. 컨텐트 웨이트가. 컨텐트 웨이트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 컨텐트 웨이트, 컨텐트 로스를 곱해주고 이걸 로스에다가 더해주는 것 뿐이죠. 쉽죠? 스타일 로스는 각 층에 대해서 스타일 레이어 네임즈 이거에 대해서 각 층에 대해서 피처즈를
레이어 네임에 대한 해당하는 그 피처를 갖고 오고 그 레이어를만 갖고 오고 그 레이어 피처에서 1, 2를 갖고 와가지고 스타일 레퍼런스 피처즈랑 컨비네이션 피처즈를 구합니다. 스타일러스는 아까 저희가 봤던 스타일러스에서 해가지고 스타일러스의 약자인 SL을 그대로 갖고 오고 로스를 추가해주는 형식으로 구현합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재밌어요. 보시면 이거를 로스를 계속 한 번에 스타일 로스를 한 번에 구한 다음에 로스에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각 층에 대한 스타일 로스, 각 층을 5번 해주는 거에 대해서 한 층마다 그냥 로스를 그냥 더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스타일 웨이트에다가 스타일 레이어 네임즈가 5개니까 그 스타일 웨이트를 5등분 해가지고 SL을 곱해준 다음에 계속 더해주는 것 뿐입니다. 쉽죠?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뭐 했습니다. 컨비네이션 이미지에 대해서 토탈 베리에이션 웨이트랑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구해주고 거기에다 로스에다 더해주는 것 뿐이죠. 이건 무시하세요. 아, 아니구나. 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잘못했어요. 이거 여기에서 잘못했던 거를 잘못 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한번 쭉 보세요. 이거 옵티마이저를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구현을 하려는 건데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 그냥 모델 하나 만들어주고 모델이 그러면 쭉 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주는 패키지가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랩을 한 거니까 겐즈는 있어요. 겐즈는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겐즈를 위한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텐서플로우 함수를 그대로 갖고 오고 뭐 케라스 API를 써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를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돼요. 다행히도 케라스 옵티마이저 SGD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간편해져요. 케라스 옵티마이저 스케줄에서 엑스포넨셜 디케이라고 해주면 그럼 이거를 엑스포넨셜 방법으로 지금 옵티마이징을 해주고요. 이거를 저는 1000번 해줬습니다. 한번 이거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봐보세요. 저는 제가 빨리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가 좋아서 거의 금방 됐어요. 네. 지금 이거 해주시면 1000번 해주시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볼 수 있나?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00번 하면 이럴 정도 나오고 1000번 하면 이 정도 나오네요. 좀 다르죠? 화풍이 좀 더 짙어졌죠? 여기랑 맞추려고 4000번 해야 된다 하는데 제대로 다 나오려면 저는 뭐 1000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케라스로 한번 해볼래 했거든요. 케라스로 해볼래 했었는데 이거 사실 이거 제가 짠 코드는 아니고 제가 짠 코드는 여기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짠 코드인데 마지막에 마지막 아까 이거 옵티마이저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도 안 되고 그냥 케라스 옵티마이저를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에러가 떠가지고요. 왜냐면 케라스에서 텐서플로우를 같이 구현을 해야 되는데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를 해주는 건 되는데 케라스에서 텐서플로우 해주는 거는 진짜 맨날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텐서플로우 시간상 텐서플로우가 이미 구현이 된 튜토리얼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파리 걸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를 이걸 좀 했으면 좀 예뻤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근데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남네요. 네, 한번 이거 올릴 테니까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제가 튜토리얼 긁어온 거를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만약에 해보시면 이미지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저도 시간이
한 5분만 더 있었어도 이걸 그림 바꾸겠는데 아쉽네요. 만약에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으시면 피카소 그림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자기 증명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했으면 그것도 너무 재밌겠죠. 그것도 자기 그림을 피카소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 초상화를 피카소가 그려준 것처럼 나오게 할 수도 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일러스트레이터 트랜스포.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과제는 하나 없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이번에 그 저희 데이터 분석 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 지금 코드 짜서 돌리고는 있는데 네. 이게 피팅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요. 스텝에서 돌리고 있는데 트레인 이미지가 5만 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불러오면 램이 터지고 그래서 배치 단위로 불러와서 트레이닝하게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매 배치마다 이미지 불러오고 그거에 대해서 적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들 이게 제가 코드를 좀 잘못 짜서 이런 건지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안타깝게도 네, 지금 잘 안 되죠. 네. 민지님 얘기해 주세요. 저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정말 오래 걸려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실시간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알려주신 몇 분은 아직 아이디 안 알려주셨지만, 아이디 알려주신 분들 거 한번 검색을 해보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작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지금 서버가 안 돼가지고요. 하켓 서버가 지금은 다운돼 있어가지고,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종료돼가지고, 저도 급하게 컴퓨터 바로 산 거고,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콜앱에 10,000원을 지불을 하면 콜앱 프로를 쓰실 수 있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뭐 한 달만 10,000원만 내고 한 달만 쓰셔도 되긴 하니까요. 그럼 아마 테슬라 V100 GPU인가요? 정한님 텐서플로 쓰시지 않나요? 콜앱 프로요? 얼마나 빠르죠? 그 빠르기는 어떻게 정형화된 거를 모르긴 하는데 램이 12기가에서 25기가로 2배로 늘려줘요. 그런데 저도 5만 장을 바로 했을 때는 램이 터지더라고요. 네.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 생성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해보긴 하는데 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 분배를 좀 하시고 모델 같은 거 트랜스퍼 러닝을 지금 사용을 하신다면 트랜스퍼 러닝이니까 조금 에포크래. 이터레이션을 좀 줄이시는 방법도 있고요. 팀으로 좀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델 공유 같은 거가 궁금하시면 모델 공유는 GitHub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GitHub 바로바로 올리면 GitHub에서 다른 누구가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되니까요. 그걸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우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대회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시면 남으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은 과제는 그냥 대회에 계속 집중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